좋아요, 구독! 먼저 오늘은 너무 중요한 날이다 보니까 저희가 미 대선과 관련한 이슈를 준비했습니다. 이슈와 더불어서 시세와 전략 체크해 보시죠. 네,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승리가 거의 확정되면서 트럼프가 승리 선언을 했습니다. 미국 폭스뉴스는 선거인단의 절반인 매직 넘버 270의석을 확보해야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그보다 과반인 277명을 확보했다며 트럼프가 47대 대통령이 됐다고 보도했는데요. 지난 주말 해리스가 뒷심을 발휘할 것이라는 언론의 분석들이 있었고 증권가에서도 해리스와 트럼프 후보 간의 오차 범위가 미세하다며 미국의 대선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했는데 빠르게 선거 결과가 집계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 대선 이후 증시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세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실 텐데요. 어제 미 대선을 앞두고 기대감을 가져갔고 또 팔란티어를 비롯한 AI 관련주가 나스닥 지수를 이끌면서 나스닥 선물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현재 1% 넘는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저녁 9시경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확실시 되면서 선물 시장에서 S&P 500과 다우는 연고점을 경신했고 나스닥 선물도 우상향하는 흐름이 나타나면서 10시 34분경에는 2718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1.71% 정도 상승한 269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먼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미국 증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추후 미국 증시 상승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너무나도 중요한 얘기죠. 네, 너무 중요하죠. 네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먼저 살펴보고, 네네. 그리고 이제 2016년도에 이제 트럼프가 이제 47대니까 45대 대통령이 됐었죠. 예. 그때와 너무나도 지금 상황이 비슷해요. 그래서 일단 과거를 먼저 살펴보고 과연 지금의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과연 증시가 상승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락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과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자고요. 네. 자, 왼쪽의 화면을 보시면 자, 요게 이제 S&P입니다. S&P. 1950년부터 2020년도의 데이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연도별로 이제 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나온 데이터인데 자, 이제 뭐 역사는 반복된다고 그래도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죠. 근데 이제 선거가 이제 대선이 주음할 때쯤부터 10월 달부터 어느 정도 액션을 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시다시피 10월 달에 조금 좋았고 이제 9월 달까지 좀 안 좋았죠. 그죠? 안 좋았다가 10월 달부터 좀 좋았다가 11월 달 대선 때 상당히 조금 더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12월 달에는 좋았던 게 조금 한풀 꺾이는 그런 상황을 연출했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자, 오른쪽 화면 한번 더 볼게요. 자, 오른쪽 화면 모두 이제 요게 자, 트럼프가 그러니까 누가 당선이 되면 불확실성이 끝나잖아요. 끝나게 되면 자, 어떻게 되느냐. 지수가 한 2주 정도 상승하는 3대 지수. 그죠? 뭐 주식도 마찬가지겠죠. 뭐 상승하는 그런 과거의 어떤 레퍼런스를 갖추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그죠? 오후 한 12시 1시인가요? 그때쯤부터 그죠? 나스닥, S&P 다우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아까 뭐 말씀하신 대로 다우하고 S&P는 연고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어요. 거기에 미치지 못했죠. 나스닥은 아직 연고점 갱신을 못한 상태. 이게 어떠냐 이거죠. 결국에는 나스닥이 오늘 테슬라가 엄청나게 올라갔어요. 그것 때문에 뭐 상승에 기여를 좀 해준 것 같고. 자, 11시 30분에 시장이 어떻게 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과거의 레퍼런스를 보면 자, 선거가 대선이 끝나고 나서는 어느 일시적인 상승세가 있었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2016년으로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화면을 잠깐만 내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일단은 웃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자, 금리 먼저 볼게요. 금리를. 자, 금리 보면 지금 4.4%에 10년 4.445%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죠. 거기다가 달러 인덱스 105.2예요. 어마어마한 상승이죠. 여기에 반해서 아까 뭐 유로 잠깐 봤더니 2%가 이 유로가 한 2% 넘게 빠졌어요. 자, 참고적으로 잠깐 팁을 우리 시청자분들 좀 드리면 자, 일단 달러하고 어떻게 돼요? 유로하고 엔화하고
그다음에 found하고는 반비례한 게 있죠. 그래서 향후 좀 보시면서 통화를 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진 않겠다. 그렇게 짧게 좀 한번 팁을 드려보고. 자, 이거 2016년도하고 똑같아요. 제가 2016년도. 2016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고 나서 지수도 오르고 달러도 오르고 금리도 다 올랐어요. 자, 그런데 그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났죠. 좀 지나고 나서 다시 달러가 하락을 하는 그런 상황을 연출을 했어요. 그때 파월하고 트럼프하고 사이가 안 좋았죠. 야, 트럼프는 야, 자꾸 금리 좀 내려. 그리고 경기 좀 활성화시키게. 근데 파월은 말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파월은 연준이라는 단체는 뭐예요?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 몇 번 올려갖고 이제 뭐 서로 싸고 막 그랬는데, 자, 그때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하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뭐예요? 지금과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왜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를까요? 인플레이션이죠. 자, 그때는 인플레이션이 없었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거예요. 뭐냐? 자, 트럼프가 정책 피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결국엔 관세죠. 관세를 부과하겠다는데, 자, 관세를 부과하면서 금리까지 내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관세를 부과하는 게 과연 미국한테 인플레이션에 좋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자, 관세를 부과하면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겠죠. 파는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당연히 관세를 매기면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미국에서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관세 이제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소매 가격들이 올라가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잡히겠죠. 그죠? 자, 여기다가 이제 관세까지도 내려버리면서 자, 또 관세도 이제 부과하면서 어떻게 돼요? 법인세까지 내리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법인세까지 내리면 어떻게 돼요? 자, 지금 저 엘렌이 쏘아 올린 너무나도 큰 재정 적자. 27년인가 28년 만에 재정 적자. 자, 이거를 메꾸 이제 더 이상 돈 뭐 선조국이니까 돈을 찍어내려면 찍어낼 수는 있으나 어떻게 트럼프도 재원을 또 마련해서 나라 살림을 또 꾸려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국채 발행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국채 발행을 하면 어떻게 돼요? 자, 이자를 많이 줘야 다른 사람이 사겠죠. 근데 살 사람이 지금 없다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유로. 자, 어떻게 됐든 트럼프가 다시 보호무역이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럽한테 절대적으로 그죠? 같이 공정공생하는 글로벌 시대예요. 세계화는 이제 물 건너 갔다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럽이 사줄 수 있는 여력이 될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에서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오히려 리스크가 발생하면 금리 상승에다가 관세까지 부과된 인플레이션은 안 꺾이고 여기다가 또 트럼프는 지금 과감하게 지금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고 얘기를 또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금리가 인플레이션 잡힐까요? 너무나도 복잡한 지금 상황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뭐냐면 자, 일시적으로 일단은 증시라든지 3대 지수가 선물이 상승할 여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아직은 대선은 불확실성이 끝났지만 방향성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이거죠? 11월 8일 새벽 3시에 11월 FMC가 있죠. 거기에서 어떤 답을 또 새로운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서머타임이 해제가 됐죠. 그럼 11시 30분에 어떻게 3대 지수 선물이 움직이는지를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그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엔비디아, 테슬라를 반드시 보시면서 성공적인 어떤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역사적으로 봤을 때 미 대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할 수 있겠으나 일시적일 수 있으며 또 추후의 흐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방금 언급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확실시 됐는데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시켜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좀 늦출 수 있다라는 전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1월에는 베이비 스텝, 12월에는 금리 인하를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 자, 일단 파월이라는 사람을 먼저 우리가 분석을 좀 해보자고요. 네네. 파월은 워낙 정치적인 야유 있게 강한 사람이죠. 네. 내년 5월이면 이제 임기가 만료가 되잖아요. 그리고 저번에 이제 또 한번 총격 사건 일어났을 때 네. 파월이 그 얘기했죠. 파월 너 금리 너 내리지 마라.
근데 금리 내렸잖아요. 일단은 트럼프한테 찍혔죠. 네. 너 이제 두고 봐라예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월은 원하는 게 뭡니까? 아니, 트럼프는 원하는 게 뭐예요? 금리를 인하를 빨리 해서 자기 업적을 세우고 싶은 거죠. 너무나 단순한 거죠. 금리 인하를 빠르게 내리면 인플레가 잡힙니까? 안 잡히는데. 그죠? 그럼 여기에서 파월하고 이제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엔 파월 의장이 잘릴 수도 있어요. 그럼 안 잘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금리 내리겠죠. 그래서 제가 11월엔 내릴 것 같고요. 12월에도 내릴 여지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 그렇게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일단 자기들 한 번 더 해먹어야 되잖아요. 네. 내릴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근데 자, 이런 정치적인 것은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거 충분한 얘기인데, 자, ISM 오늘 새벽 12시죠. 자정에 ISM 서비스 PMI가 나왔어요. 네. 와, 이거 너무나도 잘 나왔어. 서프라이즈죠. 네네. 27개월 만인가요? 엄청나게 잘 나왔어요. 그럼 그걸 뭐예요? 자, 미국 경제이 워낙 좋은 거예요. 뭐 몇 번이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GDP의 3분의 2가 소비잖아요. 서비스잖아요. 자, 이런 가운데서 파월이 그렇게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금리를 내릴 이유가 있을까요? 그죠? 그런데 일단 아까 정치적인 것도 신경을 써야 될 거, 상당히 좀 머리가 아플 거예요. 그죠? 네, 그런 것 때문에 일단은 뭐 여론 자체는 11월에 한 번은 내릴 수 있겠으나 12월에는 한 번은 어떻게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1월 8일 새벽 3시에 이제 연설을 하겠죠. 연설을 하면서 어떤 뉘앙스를 풍기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 0.5는 좀 거의 확실시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파월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향후 12월 이제 FMC 마지막 빅 FMC죠. 마지막 이제 점도표가 찍히는 12월 FMC잖아요. 그 전까지 그 말을 통해서 시장의 어떤 움직임이 갈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당선은 일시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너무나도 과도하고 비트코인도 뭐 말도 안 되게 올랐죠 지금. 그죠? 이거는 당분간 이제 일시적으로 가고 결국엔 다시 화두가 10월 FMC로 넘어가면서 12월까지 마감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이제 11월에 이제 저거 또 있죠. 저 엔비디아 실적 있잖아요. 네네. 걔가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장색하겠죠. 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다양하게 좀 더 세심하게 좀 투자를 전략을 짜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현재까지 봤을 때는 11월 FOMC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것으로 보이고 12월에는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다. 그 힌트는 11월 FOMC 회의가 끝난 이후에 파월 의장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FOMC 회의와 더불어서 엔비디아의 실적도 잘 살펴보자고 또 얘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또 오늘 같은 경우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지 지금 프리장의 전략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6% 정도 상승 중인데요. 마사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마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개장 이후의 흐름을 보자라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근데 일단은 뭐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3대 지수가 다 상승 중이고 네. 다우하고 이제 S&P는 이제 연고 좀 또 깼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얘만 안 깼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상승은 맞습니다. 네. 상승은 맞는데 11시 만에 갑작스럽게 또 급변동이 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관망을 좀 해보자. 관망을 하는데 우리가 또 매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네. 밤늦게까지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계시는데 제가 자리값은 드려야지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망을 하시되 짧게 좀 수익을 내는 전략으로 가시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차트 분석 한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월봉을 한번 먼저 볼게요. 월봉이 연초에는 제가 월초에는 항상 월봉을 먼저 보고 방향성을 모색을 해보자 말씀을 드리는데, 자, 지금 완전히 뭐 윗꼬리 아랫꼬리 없어요. 그냥 몸통만 있어요. 몸통. 이게 뭐냐? 상승으로 갈지 하락으로 갈지가 어떤 방향을 지금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봤을 때는 지금 5일이 평선이 지지를 좀 해주고 있죠. 그러면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자, 이게 지금 7월 달에 연고점을 찍었단 말이에요. 21,237이에요. 뭐 거기까지 지금 안 와 있지만, 그죠? 아직 아직 갈 길이 조금 멀죠. 먼데, 자, 어쨌든 여기 봤을 때 지금 6월 달하고 지금 6월 달하고 10월 달하고 11월 달
여기다 윗꼬리가 좀 세게 달리는 데에서 어떻게든 지금 저항을 좀 받아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지금 현재 판단을 해보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주봉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주봉을 딱 봤을 때도 지금 아까 시각이 그쵸? 아까 시각이 주봉 그죠? 주봉이 이것도 이제 7월 달이죠. 7월 초에 윗꼬리가 세게 달리는 영망치가 나오면서 계속 꺾이다가 다시 근처까지 와 있는 자리를 그래서 아까 그 자리가 2654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에 일봉을 한번 다시 넘어가 볼게요. 자, 2650자가 상당히 중요하죠. 여기 보시더라도 여기서 지금 6월 달에 여기서 한번 꺾였고요. 그리고 10월 달에 한번 꺾였고 10월 말에 한번 꺾였어요. 지금 여기서 마지막 변곡점이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2660 정도가 되는 2660에서 2670 사이 여기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매도로 짧게 한 40틱 정도 수익 내고 나오세요. 왜? 오늘은 누가 봐도 변동성이 셀 수밖에 없어요. 그냥 풀이장부터 지금 엄청나게 좀 올라가고 있죠. 특히 제일 많이 올라가는 게 다우가 지금 3%대까지 올라갔어요. 어마어마한 상승장이에요. 그래 그만큼 변동성이 세니까 괜히 여기는 오늘 같은 장은요. 우리 시청자들은 일반 투자자들이 덤벼서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지금 말씀드린 이 자리에서 저항을 받아준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안 받아주면 기다리십시오. 그렇게 해서 전략을 좀 짜 나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스닥 기술적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